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53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나스닥은 0.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뭐 강보합 정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오후 3시경 오늘 낮 시간 우리 장중 시간에 이제 오후 3시경에 갑자기 급반등하기 시작했죠. 요때인데요. 여기서부터 하루 종일 조금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요때 3시부터 불기둥 양봉 전환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3시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급등세 출현이고요.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서 3시에도 이전에 이제 항생이 먼저 올라가지고 우리는 먼저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2시 26분쯤 2시 반 정도 해가지고 우리는 먼저 항생의 반등이 올라가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3시에 나스닥 즉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같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근원 CPI가 예상치 0.6%보다 다소 낮은 0.1%로 발표됨에 따른 상승세 유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유는 이제 찾지 못했고 시간상 이게 영국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판에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좀 떨어지다가 2시 반 이후 반등해서 꼬리를 잘 달았고 우리 증시는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그걸 끌어올렸는데 막판에 종가에 그 금융투자가 종가 꼬리를 다는 이 매수 금액 중 대부분을 종가에 뱉어내면서 끝났습니다. 금융투자가 종가에 1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쭉 사들인 이 검은 선 보이시죠? 금융투자가 이제 선물을 모으장에 쭉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사들이다가 외국인과 반대로 외국인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반대로 사들이다가 마지막에 쭉 천억 정도 던지고 끝났다라는 거. 이제 외국인 이제 금융투자도 일단 공급자로서 LP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원위치 시키면서 FOMC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이제 계단식 매도에 이제 무기력한 증시의 모습을 이제 보인 하루였고요. 이미 이틀 동안 하락이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원웨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터닝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입 베어먹기 전략으로만 갔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 노리던 자리를 우리 주지 않아가지고 매매를 제대로 타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냥 충분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고 다 덜 못 미쳐가지고 꺾이고 그렇죠. 못 미쳐가지고 꺾이고 했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스캘핑 매도하는 경우 말고는 제가 이제 스캘핑 매도하는 데는 좀 유효 단타 트레이딩으로 짧게 짧게 매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매수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실패했던 거를 오늘 조금 만회하기 위해 어제는 이제 타점이 안 잡혔으니까 오늘은 뭐 잡아보기 위해 타점을 잡아보기 위해 진입을 실패했던 걸 잡아보기 위해 조금 더 공격적인 타점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좀 노리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340.3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340.3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선 340.4포인트 이 지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숏을 좀 잡고 여기 볼벤 하단을 만나는 요 정도 자리에서 청산을 하자 짧게 먹고 나오자라는 전략으로 우리가 오늘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박스권 움직임에서 조금 이나마 해줄 건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큰 재미는 못 봤죠. 움직임 자체가 둔하니까 큰 재미는 볼 수 없었고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내용에서 좀 최선을 다한 하루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339.8060에서 청산을 하셨네요. 보니까 이제 매도 포지션을 339.8060에서 청산을 하셨으면은 분할이 여기와
여기 들어가셨네요. 네, 딱 제가 제시해드린 공간에서 이제 매도를 청산을 하셨고 이렇게 또 인증을 올려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조금 늦게 청산하신 분, 조금 늦게 청산은 좀 유리하지 않았나? 아닌가 올라왔을 땐 1시 43분 유리했네요. 조금 더 유리했고, 네,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살짝 베어 먹고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ELW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수익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에도 오늘 FOMC 무사히 넘어가길 하면서 옵션에서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신 분까지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했으면 어제처럼 원웨이 장세라고 판단을 했다면 한입 베어 먹기보다는 타점을 잡았으면 종가까지 꾸준히 조금 한번 보자, 이게 더 유리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음봉의 세 번째 날로서, 그리고 FOMC를 앞둔 상태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원웨이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줄 때 어느 정도 베어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 즉 오늘 아까 저항점에서 저항점에서 진입하고 한입 베어 먹고 나오지 않았으면 손실 전환됐을 겁니다. 계속 내려갈 장세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끊어 먹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적어 드린 겁니다. 그게 마지막 꼬리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완료가 됐고요. 결국은 이제 한입 베어 먹기 성공했던 거고. 자, 어쨌든 오늘 하루 종일 지지부진한 흐름, 현물, 특히나 현물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금 많이 약했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는 좀 저항대를 만났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 이후에 KRS발 말고 이거 코스닥 제약으로 저항대를 만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날 기점으로. 바이오도 아직 그냥 이 자리를 무작정 돌파할 준비까지는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 더 접는 과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줄 때 주는 종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먹고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알테오젠 오늘 좀 더 가긴 했지만 충분히 급등 구간에서 바이오 하나를 제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계속 눌려 있다가도 한번 자리 잡고 가면은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격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72,800에 청산을 하고 이제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근데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아쉽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환경 속에서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줄 때 먹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현금 어느 정도 추스려야 되는 게 맞고, 나중에 좀 편안한 장세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무리한 장세에서 너무 욕심내는 것보다는 적당히 우리 자리만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오늘 강세 섹터가 뭐 있긴 했었습니다. 양자모 쪽 마지막에 조금 움직여줬죠. 엑스게이트나 우리로 같은 것들 움직여줬고, 뭐 초전도체 섹터에서 좀 움직인 게 있는데, 뭐 초전도체 보다는 뭐 전립선암 치료 관련해가지고 모비스하고 피치로 테크가 움직여서 관련해서 좀 따라온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초전도체가 섹터가 움직였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섹터에서 움직임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놨는데, 사실상은 다른 섹터고요. 금융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죠. 그다음에 해운주가 오늘 페노션, 그다음에 HMM 등이 좀 올라가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하락 섹터가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요. 상승하는 것도 그 크기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이 좀 길어진다라는 이야기가 G7 쪽에서 들려왔던 거, 이거 적어놨는데 어디 갔냐? 자, 어쨌든 여기 있네. 시장에 호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 휴전의 가능성마저 사실 이제 지난번에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G7에서 전해진 소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6, 7년 정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강한 호재의 가능성이 일단 기대가 무산됐다라는 것도 지금 시장이 참 호재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자, 어쨌든 여기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루 종일 어제 원웨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볼벤 하단부터 청산 말씀드렸던 거, 예. 오후장 이제 반등에도 외국인들은 또 매도세만 지속했다라는 거, 이것도 좀 특징입니다. 예, 오늘 장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선물이죠. 오후장에 마지막에 꼬리를 이거 다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는 금융투자의 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 미니 선물, 월물 옵션, 위클리 옵션, 현물 모든 분야에서 모두 하락 배팅을 한 상태예요. 이 모든 하락 배팅을 한 상태에서 FOMC를 맞이합니다. 외국인들이 FOMC 때문에 하락 배팅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FOMC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래 이제 우려감이 컸을 때는 사실상 까고 나면은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9월 동결론이 뭐 99%고 특이점은 뭐 11월 달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인가에 대한 점도표 확인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계속 늘어 이제 7월 8월부터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계속 이제 늘리기 시작했죠. 한동안 줄어들었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 파월 의장의 목표치 또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 유가 때문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FOMC 발표되면 그렇게 크게 압박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 작년에는 이제 그런 CPI나 FOMC 결과에 따라 갑자기 급락을 뭐 해서 막 3%짜리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때는 뭐 3%짜리 올라가기도 하고, 3%가 뭐예요? 막 4%짜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CPI 발표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이고, 내려갔다가도 대부분 다 반발해서 제자리 찾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오늘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작년 같지가 않은 게 대부분 이제 요런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이 FOMC 때문에 이런 베팅을 한 건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슈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가 별 이상이 없으면 또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휴장이 이제 연휴 들어가는 그 주에 있는 것들, PCE 물가지수도 있고 GDP 발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5년 만에 찾아온 미국 의회의 셧다운에 주목을 꼭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갈 이슈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나갑니다만 외국인 베팅이 이렇게 하방을 더 두텁게 쌓으려고 할 경우에는 뭔가를 더 크게 부풀려서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셧다운 주목을 꼭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매도 베팅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풀리겠죠. 뭐 언제까지 셧다운을 할까요? 그러나 뭐 좀 더 생각보다 길어지는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제 진짜 셧다운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빌미로 이제 하락 베팅했던 것을 힘쓸 수도 있다라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9월물로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제조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불발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12월물로 초반에는 이제 매수하는 척을 했고, 물론 매수하는 척이 아니라 신규 매수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토탈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가 더 많아진 거니까 그 매도가 다시 커져서 매도 폭탄을 제조한 다음에 그게 다시 이번에 터트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물갈이를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돌아설 때까지,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쌓아 나갈 때까지, 천천히 쌓아 나가는 골디락스 형태의 장세가 다가올 때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7번에 외국인들이 지난번 9월 대량 매도 폭탄을 성공적으로 터뜨리지 못한 채 불씨가 꺼졌었고 다시 12월 물로 매도 폭탄을 제조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다가올 10월 물에 집중하며 거래를 하지만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될 때까지는 줄여서 하이에나처럼 매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생반 전략 그리고 주식반 전략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현물 투자자의 경우도 최대한 현금을 아껴서 더 싼 값에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신용이나 미수, 그다음에 뭐 대출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되는 시기고요. 이런 것들 했다면 과감하게 빨리 자르셔야 됩니다. 그거 다 0되고 0이 아니더라도 담보 비율 반드시 무너뜨리고 갑니다. 정말 피날레까지 찍고 가는 거. 제가 오늘 장중에도 여기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내가 신용으로 120에서 140% 이렇게 담보 비율 아슬아슬하게 갖고 있는 것들, 혹은 140에서 160% 담보 비율 아슬아슬하게 갖고 있는 것들 증권사들이 다 압니다. 그거 말로는 고객님 위하는 척 담보 비율 유지하셔야 돼요. 돈 더 넣으셔야 돼요. 위험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 파악하고 이거 다 돈으로 무너뜨리고 싸게 물량 나오는 거 받아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업 돼 있단 말이에요. 추적 다 내고 있는 계좌예요.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그거 관심 있게 안 볼까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용미수 담보는 나 잡아가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미수 담보대출이요.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셨더라도 엑시트 하셔야 됩니다. 그거라도 건지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 이제 나중에 그때라도 내가 건질 걸, 그때라도 엑시트 할 걸, 그때라도 청산할 걸, 이런 후회를 거의 대부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종목들 예시는 내가 장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다루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또 중요한데, 다음 주는 우리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시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건데, 위클리 옵션 일정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9월 21일에 일단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일이 되면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28일에 있어야 되는데 28일에 있지 않고 하루 전에 목요일 만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 쉬었다가 여기 월요일 만기 하루 쉬었다가 또다시 목요일 만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 30일 쉬고요. 그 다음에 10월로 넘어가서 우리가 1일 대체공휴일 2일, 3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4일이 되면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합니다.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는 순연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만기해야 될 것을 다음 거래일인 수요일에 월요일 만기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목요일 만기입니다. 하루 또 쉬지 않고 바로 연속 만기예요. 그래서 수요일 월요일 만기, 목요일 또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또 휴일이죠. 한글날. 그러니까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또 하루 수년돼서 화요일에 월요일 만기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하루 쉬고 또 만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하루 쉬고 또 만기입니다. 목요일 만기를 맞이하면서 10월, 이건 위클리가 아니라 10월 월물 옵션 만기예요. 내만휴의 날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월 월물 옵션 만기가 금방 다가옵니다. 휴일이 많기 때문이고, 10월물은 벌써 내일이면 12거래일밖에 안 남아요. 정말 빠르게 오는 월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목 이제 다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월말과 월초, 9월 말과 10월 초는 거의 위클리 옵션 만기, 월물 옵션 만기 싸움으로 갈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남다를 겁니다. 이거 월요일 위클리 옵션 생기고 7월 31일에 파생 시장 제도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렇게 단기간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주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이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한 2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때를 이용해서 정말 파괴력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반드시 꼭 전략대로 제가 파생반에 당연히 주의를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지점들, 관점들을 꼭 파악하시고 일단 웬만하면 우선순위에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2주 동안 쉬면 쉬었지.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 지점이 아니면 뚜렷한 지점, 확률이 적어도 70% 이상 확보되는 지점이 아니면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들더라도 근데 손이 근질근질한데 모의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실전을 하시더라도 파생은 모의 투자로 같이 연습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유념해 주시고요. 현물 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휴가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일단은 최대한 보류하고 한번 물갈이 싹 쓸어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이제 폭풍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배팅은 이제 하락 배팅으로 거칠게 해놨는데 불발이도 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모든 걸 다 아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FOMC 지나고 셧다운 일정 뭐 지나가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배팅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전략을 짜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가자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남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정들, 난잡한 일정들 소화해 나가면서 한번 풀어가 보자고요.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제가 이런 것들 다 웬만하면 중요한 것들은 다 올려드립니다. 예,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 오픈톡 주소에 있는 그 링크로 오픈톡 주소로 링크 문의 주시고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아침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